레비 회장이 드디어 해냈다. 토트넘 미국 거대 자본의 40% 지분 매각 추진. 대대적 투자 들어간다. 손흥민 연봉 인상 가능할까? 영국 풋볼 인사이더 소속 토트넘 전담 폴 오프 기자는 2일 한국 시간 자신의 SNS에 토트넘은 최대 40%의 클럽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잠재적 투자를 위해 미국 MSP 스포츠 캐피탈과 협상 중이다 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의 인수에 관한 소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토트넘은 MSP 스포츠 캐피탈과 접촉했었다. MSP 스포츠 캐피탈은 미국인 잠나자피가 회장으로 재임 중인 회사로 축구뿐 아니라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계로 발을 넓히고 있다. 미국 프로농구 피닉스 선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도 직접 구단 매각에 대해 언급한 적도 있다. 지난 4월 토트넘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시즌 재무제표를 공개하면서 팀에 계속 투자하고 향후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구단 기반을 크게 늘려야 한다. 잠재 투자자들과 논의 중이다 라고 전했다. 이미 토트넘은 경기 티켓, 이적료 등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지만 더욱 자산을 늘리려는 목적이다. 예전부터 이어져 온 토트넘 매각설. 폴 오프 기자의 보도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다. 토트넘은 구단 경영은 그동안 다니엘 레비 회장이 담당했다. 능력이 좋았다. 실제로 그는 구단 수익을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재무제표를 공개할 때 구단 매출액은 처음으로 5억 파운드, 8,500억을 돌파했다 라고 전하며 이익이 극대화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다. 레비 회장은 2019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을 건설했고 수많은 관중이 매경기 비싼 티켓값을 지불하고 경기를 관람한다. 런던에 위치하기 때문에 티켓값도 비싸다.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프리시즌에도 강팀과 경기를 잡아 수익을 벌어들인다. 이번 시즌이 끝난 후 호주 멜버른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친선전을 치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구단 경영에 관해서는 유능한 레비 회장이지만 짠돌이라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었다. 비싼 선수를 토트넘으로 데려오는 것을 매번 꺼렸지만 선수들을 비싸게 파는 것에는 혈안이 되어 있었다. 돈을 아끼다 보니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데려오지 못해 아직까지도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따내지 못하는 무관으로 놀림받기도 한다. 레전드 대우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영국 디 애슬레틱은 29일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주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토트넘은 기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 2026년까지 손흥민을 팀에 남길 것이다 라고 보도한 바 있다. 손흥민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1년 연장 옵션을 발동시킨다는 것이다. 토트넘과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리적인 선택이다. 1992년생인 손흥민은 어느덧 30대 중반으로 접어드는데 예전과 같은 기량을 선보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토트넘은 무리하게 재계약을 하기보다는 다음 시즌까지 활약을 지켜본 후 다시 결정을 하겠다는 뜻을 품은 듯하다. 구단 경영에서는 알맞은 선택이지만 역시 짠돌이다. 손흥민이 그동안 토트넘에 헌신한 것을 고려하면 이는 손흥민에게는 너무나 서운한 선택이다. 레전드 대우를 전혀 해주지 못한다. 2015에서 16시즌 토트넘에 합류한 손흥민은 줄곧 좋은 활약을 펼쳐왔다. 데뷔 시즌은 적은 기였기에 리그 4골로 침묵했지만 바로 다음 시즌부터 펄펄 날아다녔다. 모든 대회 21골을 넣으면서 토트넘 공격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후로 토트넘 공격의 주역으로 자리 잡은 손흥민은 차곡차곡 골을 넣었다. 2019-20 시즌에는 골잡이뿐 아니라 조력자로서의 역량도 발휘해 리그 11골 10도움을 기록했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오프 더블 움직임, 수비 가담 등 자신의 단점을 보완한 손흥민은 기어코 사고를 쳤다. 리그에서 23골을 넣으면서 아시아인 최초로 유럽 5대 리그 득점왕에 올랐다.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다. 시즌 막바지 골을 몰아넣은 것이 주요했다.
지난 시즌의 스포츠 탈장과 안아 골절로 리그 10골에 그치며 부진한 손흥민은 이번 시즌 절치부심했다. 주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최전방 공격수로 뛰면서 맹활약했다. 리그 17골 10도움으로 8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골을 넣었고 개인 통산 세 번째 리그 10골 마이너스 10도움을 달성했다. 손흥민 덕에 토트넘이 리그 5위를 달성해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진출 티켓을 따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헌신한 손흥민이다.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레전드 대우를 해줘도 모자를 파네. 손흥민에게 1년 연장 옵션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토트넘 팬들도 비판했다. 토트넘 소식통 라스트 워드 온 스퍼스에 따르면 팬들은 1년 연장 옵션을 손흥민에게 모욕이다. 결국 토트넘은 월드클래스 선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우승 가능한 클럽으로 이적해라. 손흥민, 커리어를 낭비하지 마라. 토트넘에서는 우승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2. 스페셜원의 위험, 무리뉴. 페네르바체 항해, 최고 수준의 공격수, 링크. 디발라 살해 반복될까? 튀르키예 명문 구단 페네르바체가 2일 이하 한국 시각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더 스페셜원 웰컴 투 페네르바체라는 사진과 함께 전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페네르바체의 신임 감독으로 발표될 것이다 는 소식을 전했다. 이어 무리뉴는 페네르바체 행사에 참석할 것이고 팬들은 그를 열렬히 반길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영국 다수의 매체를 통해 무리뉴 감독이 페네르바체의 사령탑으로 부임할 것이란 이야기가 제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최종 행선지가 결정된 것이다. 무리뉴는 지난 1월 AS 로마의 사령탑에서 경질된 이래 무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유럽 유수의 구단과 중동, 미국 등 다양한 리그에서 그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끝에 우승 페네르바체였다. 페네르바체는 통산 19번이 리그 우승을 기록한 튀르키예 전통의 강호지만 현재는 2013-14 시즌 이후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며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 올 시즌엔 38경기 31승 6무 1패, 승점 99점을 기록하며 역대급 페이스를 달렸으나 라이벌 갈라타사라이가 38경기 33승 3무 2패, 승점 102점로 우승을 차지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다만 스페셜원이라고 불리며 수많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해온 무리뉴 감독의 선임으로 내년 시즌엔 우승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무리뉴 감독이 페네르바체의 사령탑을 맡는다는 소식이 들린 뒤 구단 링크의 질 자체가 달라졌다. 영국 매체 트리뷰나는 1일 한국 시간 페네르바체는 레반도프스키와 접촉했다. 이적이 쉽지 않아 보이나 페네르바체 회장은 그에게 유리한 조건을 건넬 준비를 마쳤다. 무리뉴 감독은 페네르바체의 최전방을 강화하고자 최고 수준의 공격수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로선 레반도프스키가 올 시즌 공식전 48경기에 나서 26골 9도움을 올리며 여전한 활약을 보인 만큼 곧바로 페네르바체의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만 과거 유벤투스에서 활약하며 B클럽 이적설이 제기되던 파올로 디발라가 무리뉴 감독의 부름으로 AS 로마로 이적했던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섣불리 미래를 속단하긴 어려울 것이다. 또한 페네르바체 입장에선 무리뉴 감독 부임 전엔 꿈도 못 꿨을 월드클래스 공격수와의 링크 자체가 반가울 것이다. 3. 레알에선 왜 뚱보 아자르가 달라졌다. 깜짝 식스팩 자랑 오른쪽 화살표 1600m 산 자전거로 정복. 영국 더 선은 2일 한국 시간 첼시의 전설 아자르가 스탬포드 브리지로 돌아오기 며칠 전 상징적인 방투산을 자전거로 올랐다. 그가 오른 산방투은 영국의 전설적인 사이클 선수가 불명예스럽게 사망했던 산이라고 보도했다. 아자르는 2010년대 프리미어리그 PL을 휩쓸었던 윙어다. 그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첼시에서 활약하며
공식전 352경기 110골 92도움이라는 무시무시한 스탯을 남겼다. PL 우승 2회, 2014에 2015, 2016에 2017, FA컵 우승 1회, 2017에 2018.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우승 2회, 2012에 2013, 2018에 2019 등 트로피도 6개나 들어올렸다. PL을 평정한 아자르는 2019년 여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다. 하지만 그는 스페인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스페인 기후와 음식이 너무나 잘 맞았던 탓인지 체중 조절에 실패하며 부진했고 잦은 부상으로 축구화를 신은 모습조차 보기 어려웠다. 아자르는 이번 시즌은 다르다라며 몇 번씩이나 부활을 선언했지만 반전 없이 지난해 여름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벗었다. 4시즌간 성적은 고작 76경기 7골 12도움. 초기 이적료만 9,800만 파운드, 약 1,719억 원. 최대 이적료 1억 3천만 파운드, 약 2,281억 원이었던. 아자르는 그렇게 최악의 먹튀로 남았다. 레알 마드리드가 첼시에 지불한 우승 보너스 금액까지 생각하면 속이 터질 수밖에 없다.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아자르는 여전히 에너지가 남아있다며 현역 연장 의지를 드러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2023년 10월 그대로 은퇴를 선언하며 축구화를 벗었다. 아자르는 곧 스탠포드 브리지로 복귀한다. 그는 오는 10일 런던에서 열리는 잉글랜드와 월드 베스트 11 레전드 매치 사커 에이드 자선 경기에 출전하기 때문. 아자르뿐만 아니라 페트르 체흐, 존 오비 미켈, 파트리스 에브라, 프랭크 램파드, 조 콜, 저메인 데포, 잭 윌셔 등 여러 전설들이 친선 경기에서 실력을 자랑할 예정이다. 오랜만에 첼시 팬들과 만남을 앞둔 아자르. 그는 오히려 현역 시절보다 건강한 몸 상태를 자랑했다. 레알 마드리드 시절 햄버거로 체중이 불어났던 모습과 달리 탄탄한 식스팩, 복근이 돋보였다. 비결은 바로 산악자전거. 아자르는 최근 사이클 최대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등반 코스 중 하나인 방투산까지 등반했다. 프로방스의 야수로 불리는 방투산은 총 13.4에서 16마일의 경로와 1210m 물결표 1617m에 달하는 높이를 자랑하는 산으로 영국 사이클의 전설 톰 심슨이 1967년 투어에서 등반 중 쓰러져 숨진 곳이기도 하다. 아자르는 동생 토르강 아자르, 킬리안 아자르 등과 함께 방투산을 비롯해 자전거로 열심히 산을 정복 중이다. 조금만 더 빨리 건강한 취미를 찾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영국 트리뷰나도 아자르가 레알 마드리드의 높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